전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한 교회가 어떤 신학적 전통을 지향하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 그 신학 전통이 그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가 자유주의 신학 전통을 버리고 복음적 신앙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고 성서로 돌아가고 성서를 다시 읽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재건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국 감리교회는 WCC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WCC의 포용주의, 다원주의, 신앙 무차별주의 속성을 문제 삼아서 그 단체를 버리고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 그래서 생명력을 회복하겠다라고 결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앞에 제8강에서 소개해드린 김진두 박사와 같은 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 신학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투사로서 전사로서 전선에 나서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목사 토마스 오든 박사는 감리교회 개혁과 변화와 재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량감 있는 감리교 신학자입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드루 대학에서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시고 은퇴한 이후에 명예교수라는 신분을 유지하시다가 2016년에 별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감리교 신학자들이 많아지면 교회 개혁과 신학 개혁이 불가능하지 않겠죠. 오드는 WCC 신학과 진보계 에큐메니카 활동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단체에 가담하고 그러한 활동을 지향하고 선호했는데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약 40년 후에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드는 자기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감리교회만 아니라 전체 신학계에 영향을 준 분입니다. 처음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고 진보주의라고도 하고 현대주의라고도 하는 이 신학 학풍 안에서 학문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하면서 그동안 배우고 가르쳐온 신학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으로 회귀했습니다. 복음주의를 자신의 신학 노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40년 동안의 신학 순례와 영적 방황을 마치고 탕자처럼 본래의 기독교 전통으로 역사적 정통 기독교로 귀정했습니다. 탕자처럼 귀정했다는 말은 오든 자신의 말입니다. 오드는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변호사가 될까 목사가 될까 고민하다가 세계 제2차 대전 뒤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BA 학위를 문학사 학위를 받고 서더런 메서디스트 유니버시티라는 남감리교 대학교에서 Bachelor of Divinity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Master of Divinity 학위와 동일한 신학 3년 과정의 수업입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에 진학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때가 1958년이니까 제가 그 학교에 발을 디디기 약 23년 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드는 연합감리교회와 관련이 있는 뉴저지주에 있는 드루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정교수로 재직하다가 은퇴하고 한동안 명예교수로 자리를 지켰었고 여러 대학을 순방하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예일대학교, 남감리교대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독일의 할베르 대학교, 로마의 그레고리안 대학교 등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레고리안 대학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운 각 나라의 신학교에 신학자를 공급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오드는 모두 29것으로 구성된 고대 기독교 성경 주석 ACCS라고 합니다. 이것의 책임 편집자였고 아프리카 신학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든의 대표적인 저서는 조직 신학입니다. 영어 제목이 Classic Christianity, 고전 기독교, A Systematic Theology라는 부제를 붙여서 출간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책을 저술을 했고 웨슬리에 관한 4권의 책을 저술하고 수십 권의 성경 주석을 저술을 했습니다. 토마스 오더는 개혁주의 신학자들하고 친분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패커, 티모시 조지 등과 더불어 미국판 Christianity Today 편집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들과 사귀는 중에 교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던 중에 그의 중년기에 자유주의 신학과 진보기의 기독교를 버리고 역사적인 기독교, 정통신학, 복음주의 신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든의 정통신학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통신학이란 말이 두세 번 나옵니다. 맨 먼저는 325년 니케아 공의의 신경을 고백하는 기독교를 정통 기독교라고 하고 두 번째는 중세기의 성상숭배 논쟁과 관련해서 성상숭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정통이라고도 했고요. 세 번째는 17세기 오늘날의 칼빈주의를 일컬어서 정통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정통신학과 17세기 정통신학은 일맥상통합니다. 오더는 2015년 남침례 신학교 총장, 서드런 베프티스트 세미너리의 총장 엘 몰로와의 인터뷰에서 내 삶의 첫 40년 동안 나는 멀리서 방황했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탕자처럼 돌아왔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40년을 보낸 뒤에 나는 비로소 고전적 기독교와 정통 기독교와 고대 작가들과 그들의 성경 해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든이 향년 85세로 2016년에 세상을 떠나자 미국에서 발행되는 Christianity Today가 그 오든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의 제목을 고전적 기독교를 발견한 신학자 오든 별세하다라고 붙였습니다. Died Thomas Oden, Methodist theologian who found classical Christianity. 클래시컬 크리스천리티를 발견한 감리교 신학자 오든 별세하다. 미국의 종교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이 연구소의 소장 마크 툴리는 오든을 일컬어서 사랑하는 친구이자 상담가이자 선한 뜻을 위해 싸우는 탁월하고 유쾌한 투사라고 했습니다. 전투사, 전사라는 말이죠. 그저 조용하고 침묵하는 신학자가 아니라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학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든이 이제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연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다. 세상을 떠남으로써 그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의 회장 러슬 무어는 오든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 그는 정통신앙의 영웅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든은 에큐메니컬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에큐메니스트였어요. 여러분, 저도 에큐메니스트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오든이 강조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WCC와 같은 포용주의, 다원주의, 신앙 무차별주의 교회 연합 일치 운동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 중심의 WCC 에큐메니칼 운동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기본 진리들의 충실한 교회들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는 복음적 에큐메니칼 운동가, 복음적 에큐메니스트였습니다. 오든은 WCC 중심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거부하고 WCC를 거부하고 에큐메니칼 정통주의라는 것을 표방했어요. 에큐메니칼 오더덕시, 이것을 표방한 것은 1970년이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의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실천하는 기독교일 경우에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서로 간의 정통신앙을 상호 수용하는 그런 에큐메니칼 운동을 표방했습니다. 오든이 에큐메니칼 정통주의라고 묘사한 신념체계, 그 신학 사상은 그가 저술한 대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신학, Classic Christianity, Systematic Theology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제시한 신학,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고백한 그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엮어낸 훌륭한 책입니다. 한국에 어느 열심히 있는 웨슬리안 신학도가 이 책을 번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만간 한국으로 출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의 제1권은 살아있는 하나님, The Living God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기독교 이해를 다룹니다. 제2권은 생명의 말씀, The Word of Life, 그리스도에 관한 논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다룹니다. 예수집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고 고대 공의회의 신학과 교부들의 고전에 충실한 기독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권은 성령 안에서의 삶, Life in Spirit 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 곧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006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이 책과 더불어 오든은 자유주의 신학, 진보계 에큐메니칼 운동에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조직신학 초판의 제목은 고전 기독교였습니다. 클래식 크리스티애니티. 오든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현대 기독교의 학문성이나 신학보다는 초대 교부들의 신학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고전적 기독교, 역사적 기독교로 회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찌든 현대 기독교의 학문성과 그런 종류의 신학보다는 초대 교부들의 신학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고전적 기독교로, 역사적 기독교로 귀정해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오든은 자기의 사명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를 초기 기독교 전통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같은 문단에서 시제를 앞에서는 현재형으로 쓰고 뒤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지 않습니까? 소중히 여긴다, 강조한다 하다가 또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든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오든이 남겨놓은 책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는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그 자신이 이야기하고 활동을 했던 것은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다. 요한 웨슬레는 그 작품 전집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한다. 현재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드는 정치적 자유주의자이면서 신학적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진보계 신학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WCC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유주의 신학, 곧 진보계 신학으로는 세계교회의 통합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WCC는 이런저런 파편들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 파편들을 우르르 모아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파편들의 모험에 지나지 않는 교회 운동보다는, WCC 운동보다는 고대 교회의 교부들의 통합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형성된 정통신학이 현재 기독교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에 기반을 둔 정통신학 또는 정통복음주의 신앙으로 전환했습니다. 귀정을 했습니다. 본래 신약 성경과 교부들의 신학에 기초한 초기 교회의 신학은 오늘날 우리가 정통신학, 정통복음주의라고 일컫는 신학 형태였습니다. 신학자가 자기의 신학 노선을 바꾸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신앙의 고백이고 자기의 삶이고 자기 사상이고, 그런데도 오드는 초대교회 공의회들과 그리스를 사용하는 동방 지역의 교부들, 그리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의 교부들, 그리고 공의의 사상, 그리고 공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역사적 기독교, 정통 기독교가 더 효과적으로 현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학 순례의 과정에서 교부들과 공의의 사상에 근거를 둔 고전 정통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팔레오 오도독시라고 합니다. 고전 정통주의. 오든이 천명한 고전 정통주의는 개신교 신학의 중요한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감리교회와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공교회주의 노선을 걷는 개신교회 교파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계획주의 신학자들에게도 초대교회 본문과 고대 교부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러한 오든의 신학은 그가 쓴 조직신학, Classic Christianity, A Systematic Theology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주장하는 전통적 복음주의 또는 원시 정통주의, 고전 정통주의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드는 동일한 맥락에서 목회신학, Pastoral Theology라는 책을 1983년에 저술했습니다. 신학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 분야에서도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목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안수를 받은 목사가 교인들을 돌보고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그 모든 것을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남긴 그 고전의 바탕에서 규명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오드는 WCC를 반대했을까요?